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즉 인노회 활동을 하다가 동료를 밀고 한 뒤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YTN 첫 보도 이후 다른 여러 의혹이 더 나오면서 내일 행안위 업무보고에서도 뜨거운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이준엽 기자와 여러 의혹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운동 자백 대공특채, 경찰국장이 수상한 1989년 이준엽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가 SNS에서 상당히 공유가 될 만큼 관심 높은 기사인데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른바 밀정 논란 처음 보도했는데 직접 확인한 김 국장의 행적 어땠는지부터 쭉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네. 지난 83년 성균관대학교 3학년으로 이제 이념서클 심산연구회 회장이던 김 국장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군대에 강제 징집됩니다. 이때 당시 그 전두환 군부 시절이었는데 학생운동을 탄압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벌인 녹화사업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85년에는 전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김 국장은 복학을 하지 않고 또 노동운동가였던 최동 선배를 따라서 부천에 있는 공장에 위장 취업해서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88년 중순으로 가면요. 인천과 부천 지역 노동운동가들이 모여서 결성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가 설립이 되는데 네. 이때 김 국장은 부천지구 조직 책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이듬해인 89년 1월 말부터 인노 회원들에 대한 치안본부의 불법 연행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김 국장은 3월에서 5월 사이 돌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김 국장은 인노회 사건을 조사한 치안본부 대공수사 3과 경찰이 되게 됩니다. 예, 노동운동을 하다가 또 돌연 사라졌고 반년 만에 경찰이 됐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 경찰이 된 겁니까? 네, 일단 김 국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저희 보도가 나온 뒤에 전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특채가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네. 본인이 학위는 없었지만 주사파로 오래 활동을 하면서 주체의 사상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또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대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은 것 같다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인데요. 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과 함께 이제 경찰청에서 확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김 국장은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것으로 이제 경장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력 경쟁 채용? 네, 경력 경쟁 채용이고요. 법령을 보면 임용되는 직에 걸맞은 근무 실적이나 연구 실적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지면 특별 채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국장이 전문 지식을 가져서 채용됐다고 주장하는 이유인데요.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특채가 되려면 관련 분야에서 3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경력 경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경력 없이 채용될 수 있는 경우도 여러 가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공 공작 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 요원으로 근무하게 하려고 뽑을 때 이때 경장 이하로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데요. 김 국장 채용의 근거가 된 전문 지식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대공 공작 업무에 해당되는 것,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보안, 대공, 특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경력 없이 채용할 수 있는 경우 그게 바로 대공 공작 업무 관련 있는 자. 그렇다면 왜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분류된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노 회원들은 김 국장이 인노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밀고 하면서 그 공작으로 채용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이 있는데요. 네. 89년 4월 말에 이 치안본부에 연행된 한 회원은 깜짝 놀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부천지구 분회별로 본명, 가명, 소속 회사가 표시된 조직도를 A3 용지에 써서 내밀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저한테 이 사건을 제보한 인노 회원은 33년 지나서조차 김순호 국장 본명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조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구위원인 김 국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87년 이후에 유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활동가들이 당시에 비공개에서 공개 활동으로 넘어가던 과도기에 있었는데요. 네. 인노회 사건으로 잡혀간 대부분이 공개 활동을 하던 간부였는데 유독 부천 지역에서만 일반 회원들도 고초를 겪었습니다. 더구나 조사를 받으면서 윗선인 김순호 국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수사관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회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김순호 국장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YTN 취재진이 김 국장을 직접 만나서 한번 해명을 들어봤는데요. 예. 김 국장은 인노회 사건이 터진 1989년에 초쯤에 북한의 주체 사상에 물들어가는 흐름에 이제 본인이 회의를 느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후에 내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같은 해 7월쯤에는 직접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을 찾아가서 인노회 사건 책임자에게 그동안의 활동을 자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 책임자가 사흘 동안 조사하면서 주사파에 물릴까 본인이 걱정된다는 고백을 듣고 나서 역으로 경찰관이 대공특채를 제안하면서 경찰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게 김 국장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자기 고백을 할 때 인노회 동료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요. 채용된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증거물 분석에 특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네, 상당히 쭉 길게 해명을 했는데 내적 갈등과 자기 고백. 자, 그런데 해명 이후에도 여러 의혹들이 더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것들이죠? 네,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김 국장은 대공 특채를 소개해준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 책임자를 정신적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면서 매우 고마워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김 국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결과 당시 수사 책임자는 홍승상 당시 경감입니다. 아, 정신적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이 유명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인데요. 네. 지금은 기사가 삭제됐지만 TV조선에서 홍 경감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홍 경감은 김 국장이 특히 인노회 사건에 큰 도움을 줘서 안보 국면을 전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국장이 찾아온